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팀즈와 G 스위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민 선생님이 정말 많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즈 강의의 호회 버전입니다. 그래서 번외 버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팀즈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은 좀 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365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조금 내용이 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쌤들이 접근하시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시고 난 뒤에 이제 주위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를 먼저 사용하시면은 이쪽에다가 도움을 청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팀즈와 G 스위트를 공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G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팀즈를 사용하고 싶다. 또는 뭐 팀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G 스위트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학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학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팀즈가 오피스 365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365와 팀즈를 함께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학교마다 서로의 이 오피스 365와 팀즈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G 스위트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G 스위트 같은 경우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컴팩트하고 수업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오피스 365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팀즈인데요. 팀즈는 우리 그 21세기 학습자 역량이 4C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콜라보레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을 함께 일하고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팀즈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저는 학교에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교에서는 mals.hs.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 365나 G 스위트는 아이디를 로그인할 때 보면은 골뱅이 뒤에 보면은 각기 학교나 교육청에 있는 도메인 주소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는 아이디와 함께 결합되면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들을 하죠. 패스포트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의 주소로 이 오피스 365도 이용하고 G 스위트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데 단지 메일은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에서 아웃룩에서 받거나 G 스위트에 이제 메일에서 지메일이라고 하죠. 거기서 받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럼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서비스들은 외국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메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메일을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메일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어떤 걸 둘 거냐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학교 도메인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이렇게 쓰는데요. 학교마다 각기 도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들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관리 회사를 찾습니다. 뭐 iNames 있고요. 호스팅 KR도 있는데 iNames는 이제 오피스 365에 있는 SRV 레코드라는 레코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코드라서 그런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는 메뉴가 없는 대신에 호스팅 KR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쌉니다. 만원대 정도 되니까 1년에 관리하는 게요. 요거는 2만원대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들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해서 이제 관리를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학교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이전에 iNames를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준비됐다고 하면 이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한 군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골뱅이 뒤에 있는 주소가 있는데요. 이거의 역할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것들에 등록할 때의 공통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뭐냐 하면은 실제 도메인의 주인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아까 보였던 제가 말했던 저희 학교 같으면 mals.hs.kr의 도메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MX 레코드와 그 다음에 텍스트 레코드를 주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텍스트 레코드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레코드는요, 이제 해당 코드의 위치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로 인정해 가지고 이 이 도메인의 주인은 이 사용자가 맞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관리자에게 메일로 코드를 등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레코드인데요. 주로 가장 많이 인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텍스트 레코드고요. 그 다음에 MX 레코드라고 있습니다. MX 레코드는 이렇게 생긴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거의 메일 서버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고요. 뭐 우선순위라고 있는데 preference라고 있는데 그거를 0부터 이렇게 번호를 쭉 다 붙이는데 가장 작은 숫자가 0이면은 무조건 메인 여기부터 먼저 찾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번호가 낮은 메일 서버를 먼저 찾아가지고 메일을 그쪽으로 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일 번호가 작은 그 서버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메일을 탁 보내고요. 그래서 메일이 한 군데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365와 G Suite 서버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할 때 나중에 쭉 등록할 때는 뭐 구글에 있는 서비스도 등록되고요. 오피스 365 서비스들도 함께 등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메일은 한 군데만 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즈와 G Suite를 함께 사용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DNS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제 오피스 365와 G Suite의 레코드를 가져와서 등록하는 방법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